국방과학연구원들은 관련 분야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상용화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군수부품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신뢰성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공군 전장에서 빠른 제트기와 거대한 전폭기 그리고 제트 무인기를 상대로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의 적군용기 요격도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 반도체 기술 발달로 인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 커뮤니케이션을 장착하고 있어 네트워크 중심 환경에서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이번에 호밍 레이더 개발로 인하여 데이터 링크를 통해 발사한 항공기가 중간 궤도 타깃을 업데이트하거나 타깃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K-링크를 통한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 미사일의 기능, 상태 정보를 체크하고 12대 이상의 적전투기 타깃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미사일에 부착된 액티브 시커로 타겟 획득을 실시간으로 공지할 수 있다는 점이 구형 호밍 레이더와 비교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의 주파수를 통일시켜 관리하는 KF-21A4 레이더를 개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며 오직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더 강대국으로 등극했는데요. 특히 KF-21 전투기용 미사일에 달리는 노즈콘 부분은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의 요격용 미사일로 격추될 수 없게끔 레이더 전파 방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저피타망체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레이더의 전파 반사를 최소화한 각진 형태의 스텔스 디자인이 정레이더, 회피 성능을 모두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 기술은 성능, 개량, 발전 속도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호밍 레이더의 개발 완료 소식에 이어서 국산 A4 레이더 성능이 5.5세대급 사일런트 레이더와 비슷해질 정도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최신 사양의 질화갈륨 소자 2,400개를 갖춘 한국산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가 만들어진 지 비교적 오래된 9세대 연식을 가진 미국산 F-35 전투기와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된 구형 레이더 성능을 이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가운데 한국산 A4 레이더의 국산화율이 무려 98%를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산 저피타망체 탐지 기술 일명 사일런트 A4 레이더는 5.5세대급 전투기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에 불과해 일부 소수의 부품들은 유럽산 부품들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였지만 최근 들어 국내 연구진들이 KF-21 전투기에 쓰이는 레이더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추가적으로 성공하면서 순조롭게 100% 국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A4 레이더의 국산화율이 100%를 곧 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레이더 부품까지 전부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한 A4 레이더는 5.5세대 전투기용 레이더로 언급될 정도로 강력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한다면 5.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최첨단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에 탑재된 2,000개의 질화갈륨 송수신 모듈의 숫자는 질화갈륨보다 9세대에 개발된 갈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월등하며 심지어 질화갈륨의 개수를 1,400개에서 2,400개로 늘린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레이더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뒤 KF-21 전투기에 장착함에 따라 비로소 성공한 것인데요. 비교적 9세대에 개발된 1,500개의 9세대의 갈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먼저 한 발짝 치고 나가 레이더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최첨단 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상, 마하 4 이상 속도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A사 형태의 호밍 레이더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한 KF-21 전투기의 호밍 레이더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 기술로 평가받는 고부가 가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무기 기술이라서 더욱 대단한데요.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의 신호 탐지 정확도를 극대화한 점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연구진은 고주파 대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출력 손실 없이 신호를 증폭하는 기술을 완성해 KF-21이 실제 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목표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한국공군은 3개의 레이더 대역별로 전력 증폭기와 저잡음 증폭기를 한 개의 칩으로 통일시키는 데 드디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미사일에 탑재하는 레이더의 초소형화와 동시에 반도체 집적 회로의 통일도를 높여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실리콘 소재보다 3배 이상의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산 질화갈륨은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최대로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탑재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력 강대국 한국이 레이더에 탑재되는 장비들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국산화하고 있으며 드디어 올해 X밴드 및 호밍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기술을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즉 이제부턴 KF-21 전투기 기체에 탑재되어 있는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초소형 호밍 레이더가 미사일의 발사 사거리 반경을 벗어나도 미사일 혼자서 독자적으로 적전투기를 찾아 관성 유도를 통해 자동으로 격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정도 수준은 중국산 전투기가 운용하는 미사일인 패사 형태의 미사일 유도 레이더보다 2단계 더 발전해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실시간 위성 통신까지 가능해집니다. 실시간 궤도 업데이트는 적전투기의 라곤 타겟팅을 설정했을 때 기존 구형 레이더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적전투기를 추적하기 시작하며 만약 A사 레이더의 사거리에 적전투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한국형 미사일은 모든 날씨 상황의 작전 능력을 제공받아 적전투기를 끝까지 추적하게 되게끔 진화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밍 레이더의 경량화로 인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까지 추가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력 증폭기 연구진에 따르면 이미 한국산 레이더, 양방향 데이터 링크 핵심 반도체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을 초월했으며 이번 실적은 호밍 레이더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산 A사 레이더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성능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질화갈륨 X밴드 대역의 레이더 전력 증폭기는 기존의 갈륨비소 소재 대비 270% 성능이 향상된 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KU 대역의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는 160%의 성능 향상이라는 쾌거를 연달아 기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합리적인 유지비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최신 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전투기가 전혀 없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만드는 수호이 57부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현재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도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산 항공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나라들은 북한 빼고 요청하는 국가들이 현재 아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해당 전투기들의 성능을 직접 공개하고 실제로 그 성능을 입증한다면 이야기가 정말로 달라지겠지만 여기에는 중국산 엔진이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5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의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할 뿐더러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블록 1만 제대로 완성한다면 블록 2와 블록 3까지 사우디 왕세자가 돈을 싸들고 와서라도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모든 시제기들을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미 개발을 마쳤다고 보면 되는데요. 차세대 버전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죠. 국방부 레이더에 500원짜리 크기로 감지되는 작은 모양으로 스텔스 성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 랩터와 비견될 정도로 흔히들 스텔스 전투기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전투기인데 모든 나라들이 한두 대씩은 갖고 싶어 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과 항공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미래 전투항공 파트너십을 서로 간의 긴밀한 산업협력을 모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JSF 프로그램으로 함께 개발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군도 사용하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에 시도했지만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F-35의 원래 목표는 강력한 단발 스텔스기가 아니라 싼 값에 쓸 수 있는 저가형 로우 미들급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를 계속 개조하다 보니 개발 비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가격을 낮춰주기는커녕 공동 참여국에게 기술을 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술 유출국인 인도네시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동개발에 넣고 인니를 퇴출시키자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 우려는 물론이며 지급하기로 약속한 분담금의 최종 기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퇴출되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담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며 뒤에서는 F-15 구매를 위해 미국 국방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까지 구매했습니다. 반면 인니가 이렇게 한국의 신뢰를 팍팍 깎아먹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은 KF-21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빈살만은 지난해 방한 당시 전시된 항공무기 말고 무기 개발 연구소를 보고 싶다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KF-21 전투기가 판매를 시작하면 폴란드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두 번째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의 블록 1은 사실상 개발이 끝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유심히 지켜보는 블록 2와 블록 3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에게 큰 응원의 목소리를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라는 수건에 다가서면서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닌 사우디를 통해 KF-21 수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며 방산 수출 동력에 힘이 생겼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호재로 이어진 경제 개발에 나선 사우디와의 오랜 인연이 비로소 전투기 계약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에 이어서 KF-21 전투기에 대한 사우디 국영 언론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 수출에 관하여 약 30조 원 정도로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수준의 첨단 무기 수입량을 자랑하는 사우디 외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KF-21 전투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명품이라고 소문났고 또 가성비까지 출중하게 갖춘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실전 검증이 100% 완벽히 진행되지 않은 KF-21 전투기에 열광하면서 왜 이들 국가가 2026년에 출시될 KF-21 전투기에 그토록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가 미국산 무기를 제외하고 유일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전투기가 KF-21 전투기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을 제외하고도 다른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딱 하나 존재했습니다. 중소국가들 중에서도 과연 누가 먼저 F-35 같은 다목적 형태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노력했던 서구권 외 국가들은 그 어느 한 곳도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F-35 라이트닝은 미국이 자랑하는 비밀 기술들이 듬뿍 적용되었기에 서방권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게도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판매가 되고 있는 F-35 전투기 역시 극소수의 국가들에게만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자신들이 미국산 무기의 최고 구매자 중에 하나이지만 에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는 판매하는데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미국 정부는 F-35 전투기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제작한 F-35를 얻을 수 없기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검토해보거나 영국이 자랑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템페스트 전투기 등 다국적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최첨단 전투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템페스트라고 알려진 글로벌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나도 끼워달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으나 양측의 의견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산 KF-21 전투기입니다. KF-21 블로거는 4.5세대가 아니냐는 의견이 사우디에서 나왔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한층 고차원적이었는데요. KF-21 블로거는 같은 4.5세대인 라팔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상 기체가 굴곡이 들어간 동체 옆면과 최대한 얇은 두께의 날개를 적용한 스텔스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또한 RCS의 가장 중요한 공기 흡입구 역시 곡선화한 S자형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체 외부에 미사일을 장착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는 블록 개념을 적용해 블록 3에선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형상을 적용하도록 기체 내부의 무장을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게 라팔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KF-21 전투기가 중동 국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스마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보고 다수의 중국 관련 매체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는 매우 한심하게도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KF-21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공개된 KF-21의 새로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무기들은 구조적으로 공기역학적 설계를 방해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언론에서도 역시 한국이 중국의 제니10을 모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5세대 항공기의 문턱을 넘으려 시도하고는 있지만 한국이 현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5세대 항공기 연구개발 경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우리 한국을 비웃으며 비판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아직도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중국이 방심하고 자신들의 자아 도취에 빠질수록 오히려 한국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 매체들의 비난이 무색하게도 최근 KF-21 전투기 시제기는 무려 9호기까지 계획대로 조립될 상황이며 지난달 한국항공산업에 따르면 이미 스마트 파일럿 체계를 시험할 엘리트 조종사까지 따로 선발되어 현재 최종 시험을 위한 조종석 시험을 반복적으로 훈련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돌연 중국 언론들이 당황하며 태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 극소수의 항공 선진국들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기술 도면이 공개되었고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은 5세대 전투기의 대표인 F-22 전투기처럼 그 이전 세대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미래 전쟁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자 비공개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동안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국내 언론들의 비난을 단번에 침묵시킨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을 스텔스 기능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폄하를 하기 바빴던 중국 언론들이 돌연 이 같은 KF-21에 대해 기존에 주장해온 입장들을 뒤엎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과 같은 폭발적인 관심은 모이지 않았었는데 현재 단독으로 폭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KF-21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은 전 세계의 관심과 구매 요청을 한몸에 받고 있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는 이제부터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단시간 내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다목적 전술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이미 혼란 속에 있는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고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KF-21 최신 개량형의 반자동 무인화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직 6세대급 기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 전장 6세대 스텔스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F-21 복저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 같은 다목적 의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인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장 KF-21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인 조종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투기 조종석에서 드론 조종사를 추구해 무인기들과 함께 펼치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 카이의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조종사가 직접 원격 조정만 하는 6세대 전투의 필수 능력을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그동안 부족한 경험과 기술력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최선두자인 미국만 봐도 한국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보이니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산회사 레이더의 신기술을 개발에 장착하면서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를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우리 한국의 A사 레이더에 감지된다면 굉장히 큰 물체로 감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동안 스텔스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당황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술기체 KF-21 보람의 최신 개량형부터 일명 항공기의 무인 로봇 체계로 불리는 반자동 무인화 조종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파일럿 소프트웨어 형식의 조종석이 탑재될 것이라는 폭로가 일각에서 등장해 해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반자동 무인화 조정 시스템이 이미 KF-21 전투기가 최신 개량형에 이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한국도 이제 미국의 차세대 전술기 PCA처럼 반자동 무인화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술기체 KF-21 보람의 최신 개량형부터 KF-21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단계적인 무인화 과정이 진행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형 반자동 조종석은 센서, 항전 장비와 통합된 체계로 무인 로봇이 조종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00% 무인화된 전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과도기 형식의 기술력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지만 오히려 무인 전술기에 관련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FA-50 공격기의 개발로 KF-21 전투기의 개발에 관해 초석을 다진 것처럼 KF-21 전투기의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기술 확보에 매우 최적화된 방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자동 무인 조종석은 센서, 항전 장비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이동 경로와 공격 방법을 조종사에게 직접 제시하는데요.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인공지능으로 배운 승률과 함께 제시하여 조종사의 최선의 선택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전자식 광학 탐지 장비를 통해 지형뿐만 아니라 적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등에 대해서 3차원 형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이를 통해 적기와 적 미사일의 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무인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뛰어난 무인 로봇 성능을 바탕으로 편대 비행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죠. 하지만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과거 관련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부족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 검증 실패로 좌초될 위기에 몰리기도 해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반자동 무인 조종석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전투기에 관련하여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한국에서 반자동 무인기 단독 개발이라는 모험을 하기에는 인력과 자금력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갔고 결국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 조종석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다급히 걸음마 단계에 올라선 타국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1차 가동 시험을 완료해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고 심지어 곧바로 운영이 가능한 무인기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2차 가동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어 이제는 무인 조종석 분야에서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KF-21을 통해 기존의 전투기와 연계하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법과 방어 전술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KF-21은 그동안 해외에서 5세대급 전투기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5.5세대 또는 6세대급 전투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항공 기술이 바로 전투기에 관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